네, 2019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험 대비를 처음 해보시는 친구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8년까지는, 2시간 내에 한 회분을 끝냈습니다. 근데 2019년도 문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지고, 그리고 글들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18번부터 독해 문제가 총 45번까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내는 총 이렇게 하면 총 28문제가 아니고 한 26지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26지문을 다 하냐? 또 그렇진 또 않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지금 처음 같이 공부할 글의 목적이라든지 심경 및 분위기, 지칭추론, 실용문, 도표, 그 다음에 실용문이 두 문제였죠. 그 다음에 비실용문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43번부터 45번 지문도 뺄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 8문장 정도, 8문제 정도 빠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될 지문들은 한 회당 한 몇 문제 정도 된다? 18지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5개까지의 모의고사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3개 정도라고 평균 잡으면 여러분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50지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0지문들을 다 기억할 수 있냐? 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구나 이 정도까지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볼 겁니다. 자, 18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18번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글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글의 목적을 고르는 문제들은 반드시 글 어딘가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드러내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많은 글들이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본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요새 지문들 보면요.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 글의 어느 부분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서론을 좀 깔아놓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도 역시 그런 글입니다. 우리의 message to you, 당신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is brief, 간결합니다. 하지만 important, 중요합니다. Your subscription, 당신의 구독이죠. 어디를 향한 구독이니? 웨스턴 매거진을 향한 당신의 구독은 will end soon,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about renewing it, 그것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bout이라는 뭐가 나와 있어? 전치사 먼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얘들아? 명사의 형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동사를 가지고 만든 어떤 명사? 동명사의 형태. renew, 갱신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동명사의 형태, renewing이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e're sure,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단 말은 뒤에 문장에 어떤 문장의 구조가 온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온다. 자, 우리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을 것을. 뭘? 놓치는 것을. to miss라고 나와 있습니다. miss란 단어는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놓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하나의 발행 부수도. issue라는 표현은 여러분 발행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부, 두부 할 때요.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상황 설명입니다. 그래놓고 바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renew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 센텐스가 있죠. 갱신하세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접속사.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갱신하세요. 39,800원. 자, you will get,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뭘 얻게 될 것이야? 지속된 배달을. 뭐의 배달이냐면 of excellent stories and news. 훌륭한 스토리들과 소식입니다. that하고 나와 있는데 가로 한번 칠까요? that부터 어디까지? America까지 이렇게 가로 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hat은 앞에 stories and news. 이 녀석을 뭐로 받는?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story와 news를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됐죠?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뒤에 바로 뭐가 이어져 있다? 동사 make가 이어져 있다. 해석할 때 주의해줘야 되는 건 이 make 자리에 makes라는 단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사의 종류가 앞에 봤더니 stories and news 1 더하기 1이 나와 있죠. 1 더하기 1은 복수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거 지우세요. 1 더하기 1은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make라는 동사는 우리가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목적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윈스턴 매거진을 됐어요. The fastest growing magazine.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거진, 잡지로 만드는 명사의 형태가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이어져 있네? 컴마 주어 동사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거까지 볼게요. make라는 말이 나와 있고 뒤에 바로 it이 나와 있다. 아까 몇 형식이라고 그랬어? make 5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바로 it이 나와 있다. 이 it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무슨 목적어? 가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슨 목적어? 가 목적어. 왜?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냈다는 부분이죠. 하나 더 갈게요. easy라는 말.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의 형태.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 to act now. 이 녀석이 문장에서 진짜 목적어의 역할을 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바로 앞에 for you라는 뭐가 나와 있어?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의미상의 주어 for you 빼고 해석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근데 누가 행동하는 거죠? 당신. 맞죠? 당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석이 제일 중요할 거야.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문장을 쓸 수도 없습니다. 됐어요? 먼저 해석하고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이 나왔을 때 이 가목적어 it 자리에다가 뭘 써놔버려?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 있니? easy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easily라는 부사를 적어놓고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해석이 뭐처럼 되기 때문에? 부사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을 했지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였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였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하는 자리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가장 여러분이 좀 난해해하는, 어려워하는 유형이 하나가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냈는데 서술형에 대한 걸 고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를 말할 때도 여러분 easy는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 부사는 목적격 보어로 나올 수 없다. 됐어요?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석 먼저 갑니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 회신카드를 보냈습니다. 어떤 회신카드야? 완성시킬 회신카드죠.
to complete라는 단어는 우리가 형용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for you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뜻이죠. 오케이. 완성시키는 건 누가 완성시키는 거야? 다시 당신이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r you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당신이 완성시킬 회신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카드를 오늘 다시 단순하게 보내주십시오. and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왔을 때 뭐뭐 해라. 그러면 주어는 동사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continue to receive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뭐에? 당신의 월간 부수를. 뭐에? 윈스턴 매거진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제문,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와 있던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와 있던 그 유형 하나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해서 28번 문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18번, 19번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좀 있어야겠죠. 정답 몇 번으로 갈 수 있죠? 네, 2번이죠. 잡지, 구독, 갱신을 권유하려고 이 글을 썼겠죠.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글의 분위기 같은 거, 신경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신 문제로는 변형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내신 문제로 변형이 돼봤자 첫 번째, 신경 및 분위기는 이 필자의 신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분위기는 신경으로 바꿀 수 있고 신경은 분위기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스토리 지문이기 때문에 지칭 추론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많이 내지는 않는다. 생각해봐. 아까 50문제잖아, 얘들아. 50문제 중에 낼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니? 근데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낸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 왔었고요, 지금까지. 자, 한번 해석은 한번 해봅시다. The chef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요리사 그러던데 아닙니다. 대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불렀습니다. Little Fawn이 나오도록. Hey, called. 그리고 took 잡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을. 그리고 묶었습니다. 동료구조 보이시죠? 그것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이 그것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hands, 손들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묶어버리면 이상하잖아. 그치? 뒤에 나와 있어. 뭘 가지고? 작은 가죽끈을 가지고요. 맞아요. He gave a big yell. 그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결혼한 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쵸? 넌 이제 유부남. 이런 느낌이겠지? 뭘 그런 느낌은 아니야? As soon as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와 같이 연결된다? 주어, 동사와 연결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다시 뭐라고?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자, 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라는 문장이 하나 나와 있었고요. 됐습니까? 이 녀석을 여러분이 조금 다른 문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치사하고 동명사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야? on ing. 다시 뭐라고? on ing도 우리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굳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간다는 거야? as soon as라는 표현을 on이라는 전치사로 바꿔버리고. 맞아요? 의미상의 주어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wedding ceremony라는 목적격 놔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was라는 말을 뭐로 바꾸는 거야? 동명사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being을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on the wedding ceremony being over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의 문제까지 나오려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야 될 겁니다. 1학년 때 안 나옵니다. The celebration, 그 축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결혼식이야. 축하가 시작되었어. 그쵸? 정답은 5번 festive로 갈 수 있었겠죠? 그쵸? 자, F와 S는 앉았습니다. 담요 위에 앉았습니다. as, 뭐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뭐야? 피리 소리와 드럼의 비트 맞추어서
그들은 원형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making 하면서요. 그리고 shaking 하면서요. 보이십니까? 문항 한번 쳐볼까요? making, 분사, 구문입니다. 역시 and shaking도 마찬가지예요.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맞습니까?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 예,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접속사 뭐 쓸지 모르겠죠? 예, 그냥 as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as, they, 동사 형태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make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danced라는 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made 라는 동사의 시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죠? As they made joyful sounds.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뒤에 뭐까지? shake의 과거형 shook. 이 정도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면서? 흔들면서 그들의 손을.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법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with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말은 이 ing 형태가 나와 있냐, pp 형태가 나와 있냐, 분사의 형태입니다. 자, raise라는 표현 여러분 과거 분사 형태죠. pp 형태입니다. raising이라고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with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 혹은 with 목적어 ed 즉 pp 형태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이 목적어와 뒤에 나와 있는 분사와의 관계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ing 형태가 나왔다. 예, 목적어와 ing 형태는 반드시 능동의 형태를 취할 겁니다. pp가 나왔다. 어떤 형태? 당연히 수동의 형태를 취하겠죠. 해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ing가 나왔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니? 목적어가 ing 한 채로 또는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pp 형태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pp 된 채로 또는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을 때 신체 기관이 나왔을 때는 pp 형태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는 raised라는 표현에다가 절대로 raising이라는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팔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잖아. 손을 든 채로 ing 같잖아. 그치? 손 입장에서는 들린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신체 부위는 뭐라고 얘기한다? pp 형태를 쓰는 게 맞다. 이해하셨어요? 정리됩니까? 네,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뭐한 채로? 팔들을 든 채로 어디 위로? 그들의 머리 위로. F와 S, F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F와 S는 두 명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있죠? F와 S는 두 명의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요 문장을 빼고 F와 S의 심경은 어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구문이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그냥 중학교 느낌으로는 해피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 아니, 그렇게 하기엔 조금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기쁜, 즐거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니? 첫 번째, delighted. 기쁜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혹은 pleased 이런 표현도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그렇죠? 이 필자의 심경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학교에서 굳이 시험에 문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외두 목적어 PP의 형태. 이 문장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 그래?
이 필자의 주장인가요? 필자의 주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 어딘가에는 반드시 이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영어로 서술되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누가 빨리 찾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당신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뭘 구매할 수 있다? happiness. 무슨 말이죠? 행복. 뭐라는 거야? 행복을 위한 conditions. 뭡니까? 조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면 조금 애매하겠죠.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테니스를 치는 것. 두 번째, 서예를 하는 것.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이 없더라도 첫 번째 문장은 얘들아 주제문이 아니야. 지금 두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야 돼. 이 예시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이라든지 제목 또는 주제가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예시. It's like playing tennis.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테니스를 하는 즐거움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상점에서. 당신은 공과 라켓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게임을 하는 즐거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니?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오케이. 투부동사 먼저 나와있지. 콤마 주어동사 나와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즉, train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당신 자신을. 맞아요. 뭐 하기 위해서? 경기하기 위해서. 이게 테니스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었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에서의 중요한 단서. 두 번째,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자, 그것은 같습니다. 뭐와 같다? 서예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to train yourself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you can buy. 당신은 잉크를 살 수 있고요. 먹이라고 얘기하죠. 화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뭐 하지 않는다면 calligraphy, 서예의 기술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배양하다, 함양하다라는 뜻 있죠?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서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훈련시켜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겠니? 그러면 사실 더 글을 읽을 필요는 없었겠지. 하지만 읽어볼 거야.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를 하니까. 근데 you are happy. 당신은 서예가로서 행복합니다. 단지 뭐 할 때만. 자,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단지 뭐 할 때만. 서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은 뭐 해야 되는데? 함양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글이 되겠지. 됐습니까? 당신은 뭐 할 때만 단지 당신이 서예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만 당신은 서예가로서 행복합니다. 즉, only when 여기서부터 calligraphy까지 이 녀석을 뭘로? 빈칸으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변형의 포인트가 되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녀석 뚫어놓고 야, 이 녀석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왜? 빈칸은 이미 뚫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줬어야 돼. 여기. requires practice. train yourself. cultivate. to train yourself. 이런 힌트를 가지고 빈칸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계속 볼게요. happiness는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야?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행복은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서술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는 뭐 해야 된다? 함양해야 된다. 뭐를? 행복을.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상점에서 살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정답 바로 나올 수 있겠니? 몇 번이었어요? 3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내가 지금 18번, 19번은 별 언급을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잘 봐. 내 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50문제나 혹은 많으면 70문제, 7 나온다. 70문제나 80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에서. 그 많은 범위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키워드입니다. 행복? 행복에 관련된 글이 몇 개나 있을까? 얘들아, 80문제 중에. 얘들아, 그렇게 많지 않을걸? 행복은 뭘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부 사항으로 이야기하겠죠. 테니스 치는 거, 서예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연상기법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실제로 시험 문제 때 이럴 거야. 너희들한테 영어 시험 문제에서 학교에서 시험지를 딱 줬을 때 딱 1번 문제를 봤어. 그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행복, 노력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애들한테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어. 한 50점 나왔던 친구들도 있다 얘들아. 그런 친구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야, 혹시 시험지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났냐? 이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야. 기억이 안 났대. 그건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는 한, 나 이거 몰라. 이 내용 몰라. 근데 풀 거야. 풀 수 있어. 해가지고 풀어. 그러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친구는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지. 그치? 또 플러스 이런 경우도 있어. 한 7, 80점대 나온 친구들이 그래. 선생님, 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은 나요. 근데 세부상이 기억이 안 나요. 공부를 덜 한 거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 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한번 좀 적어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영어로 한번 적어볼 겁니다. happiness 라는 표현 있죠. 같이 적어봅시다. happiness는 뭐 돼야 된다? 배양되어야 한다. nurtur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양되어야 합니다. 뭘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맞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배양되어야 된다. 길러져야 한다. 이 단어만 여러분이 이상하네요. should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 글의 제목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굳이 또 이걸 주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이거를 뭐 제목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력, 땡땡. 그쵸? 이런 거면 뭐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 아이고야 무슨 뭐라고 쓰는지 이거. 햄버거 먹고 싶은 거보다. 재미없니? 행복을 위한 필수. 아이고야 갓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의 제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었겠죠. 이해합니까? 네, 21번입니다. 네,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쫄친 at the sweet spot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함의 추론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함축된 의미를 추론해보자. 또는 대의 추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쉽게 고르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주제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제 문제랑 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한번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찾아봅시다. for 하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 for 할 때 뭐뭇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뭐뭐에게 있어서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For almost all things.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삶에서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there can be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어? Too much 지나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에? Of a good thing 하나의 좋은 것에도 지나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소재는 지나침이었다고. 이 지나침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만 파악해줬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문제는 풀렸을 거라고. 두 번째 문장에 필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번 심지어 최고의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삶에서 최고의 것들은 aren't so great.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in excess. 초과했을 때. 너무 지나칠 때. 맞습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를 찾아주는 거야, 지금부터는.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필자의 견해는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지나침은 좋지 않다. 그러면까지 생각해 보면 돼. 됐어요? 가자. 이 개념은 물론이죠. 서서 들으십시오. 졸리신 분들은. 목소리가 좀 졸리는 목소리인가? 선생님 이번 주에 11시간 잤다니까. 덤벼! 자, 이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논의했니? 논의되었니? 논의되어 왔습니다. At least 적어도 as far back as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맞죠? 아니, 말 그렇게 어렵게 하잖아. 정말 오래전부터 너무 과도한 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말이잖아 지금. 그치?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뭐? 뒤에 문장의 당위성.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다시 뭐라고?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가 나왔을 때 대절, 접속사 대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앞에 뭐 붙인다? should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그럼 동사의 원형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 봤더니 동사의 원형이야? 아니잖아. means하고 나와 있잖아. 왜 그럴까? 첫 번째, 당위성이 없거든.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being virtuous, 뭐한 것은? 뭐한 것은? virtuous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단어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 도덕적인, 미덕이 있다는 것은 이라고 할까요? 미덕이 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뭘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미덕은 즉, 뭐 하는 것이다?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균형을 찾는단 말 여러분이 생각 잘 해주셔야 돼. 앞에 전제 조건 깔아놨어. 뭐라고? 과도한 건 좋지 않아. 뭐 찾아야 돼? 뭐? 균형을 찾아. 균형을 잡아. 대충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이 글의 주제를. 됐어? 계속 가봅시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몇몇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being virtuous라는 말이 여기 이 문장 자체가 혹시 should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틀린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을 때 means 대신에 mean 이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먼저 안 된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혹시 meant는 돼요, 안 돼요? mean의 과거형.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웃겨. 얘들아, 문장의 시제가 언제야? 과거형이야. 주장했다. 그럼 뒤쪽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접속사 대절이 나올 수 있는 시제는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과거. 두 번째, 완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원래 규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문장은 시제 일치에 예외를 둡니다. 왜냐하면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라는 말이 하나의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가 mean이나 혹은 meant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문법 내용이고요. 다시 finding a balance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연결 하나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should be brave 뭐 해야 된다? 용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고객이네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용감하다면 그들은 뭐 될 수 있다? 그것들은 형용사하게 될 수 있다. reckless, 무모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recklessly라는 부사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 아니겠죠. 왜? become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주격 보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격 보어, 다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부사처럼 해석해도 형용사 자리입니다. 됐어요? 사람들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우면 그들은 여긴다, 여겨진다. 여겨진다. 여기서 나와 있는 consider이라는 동사 형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몇 형식? 오형식 동사인데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이라고 쓰였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니? 형용사, 잘 속아 넘어가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나와 있죠. 이 자리에 절대 부사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해했어? 실제 문제한 구조가 이럴 거야. 잘 봐.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런 구문이었잖아. 능동태일 때는. 됐죠? 하지만 이 목적어가 수동태로 되면서 어떻게 주어, be, pp 이렇게 나오겠어? 그럼 이 나머지 형용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내려오면 돼. 이 자리에 부사로 바꿔가지고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됐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For each of these traits, 뭐뭐에게 있어서 각각의 이러한 특성들, 맞아요? 특성들에 있어서 it is best, 최고입니다. 뭐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피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뭐를 피하는 거야? 결핍과 과잉, 둘, 다를 피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맞아요. 안 끝나네.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어디에서? sweet spot에서 사는 것이다. sweet spot이 뭔데?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that부터 being까지 이렇게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앞에 선행사는 sweet spot, 이 녀석이 선행사였을 겁니다. that이라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형태. 얘들아, spot은 단순히 복순이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maximize라는 동사 형태 뭐 있어? s 붙어 있겠죠. 맞습니까? 극대화시키다 라는 뜻이죠. 최대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최대화하는 sweet spot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가자. 애리스토텔의 제안은 뭐다?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이다.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온다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virtue라는 것은 미덕이라는 것은 뭐다? 어디에 있다? midpoint. 중간 지점에 있다. 아니? 근데 중간 지점을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comma where 하고 나와 있습니다. midpoint는 우리 선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컴마 나와 있고 관계 부사의 형태 where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러면 뒤에 문장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이어져야 된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져야 된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취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너무나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나 쪼잔하지도 않고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던 하나, 둘, 셋, 네 개 부분이 있지. 이 네 개 부분은 언제든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었잖아. 이 네 부분 중 어떤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놔도 여러분은 생각해 주셔야 돼. 중간 지점.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21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봐. 그러면 어떻게 이 글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 버릴 거냐? 아,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면 순서 배열 문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순서 배열은 기본적으로 네 단락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주어진 문장 A, B, C 이런 정도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주어진 문장 for부터 갈 겁니다. 어디까지? in excess까지 한번 갈게요. this 컨셉 앞에요. this concept부터 finding a balance, for example 앞에까지요. 됩니까? 됐어요? for example부터 조금 멀리 갈게요, 여러분.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예, deficiency and excess. 여러분 보이시죠? the best way 앞에요. the best way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장 번호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표시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 있죠. For each of these traits it's best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 이 부분 보이시죠? 세 번째 단락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맨 앞으로 빼서 삽입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글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For each of these traits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삽입 출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 왜? 얘들아, these traits가 뭐였어? 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했니 지금 내 말? 안 되니? 되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갈 수는 있었습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었습니다. in the middle. 중간 지점이죠. 어디에? 양극단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한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었어? 그렇게 어렵게는 안 적을 거야. 양극단을 피하여 균형을 이루는 어디 지점?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떠한 영어 지문으로도 나와도 여러분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글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양극단을 피해서 앞에 나와 있는 two extremes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치? 선택지에 양극단을 피해서 균형을 이루는 중간 지점. 그쵸? 거기에 머무는 것이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 21번 글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대답이 없네. 됐어? 마음 상했어. 네.